여러분, 에너지 안보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? 아마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석유 공급,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요. 근데 말이죠. 오늘날 에너지 안보의 의미는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정말 복잡한 미로처럼 변해버렸어요. 자,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그 새로운 에너지 미로에 대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예전에는 에너지 안보, 이게 되게 간단했어요. 그냥 석유나 가스 같은 화석 연료를 안정적으로 들여오는 게 전부였죠. 근데 지금은요? 와,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. 재생에너지, 배터리 만들 때 꼭 필요한 그 희귀한 광물들, 심지어 전력망을 해킹하는 사이버 공격까지 이 모든 게 막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거죠. 아니, 그럼 이렇게 복잡해진 미로를 대체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?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방법이 등장합니다. 두 번째 파트, AI, 세상을 읽다에서는 지난 20년간의 연구를 AI가 어떻게 분석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이 엄청난 변화를 이해하려고 연구자들이 그냥 몇몇 전문가한테 물어본 게 아니에요. 무려 20년 동안 발표된 학술 논문 거의 7천 건에 달하는 그 방대한 양의 초록을 통째로 인공지능한테 던져준 겁니다. 한번 읽어보라고요. 분석 과정은 크게 세 단계인데요. 첫째, 20년치 에너지 안보 관련 논문을 싹 다 모아요. 둘째, AI가 이걸 다 읽고 핵심 주제별로 착착 분류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,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인데 이 주제들 사이에 숨어있는 어떤 연결고리,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파급 효과를 찾아내는 거죠. 자, 세 번째 파트입니다. 글로벌 대화의 지도 그리기. 과연 AI는 이 20년의 대화 속에서 뭘 찾아냈을까요? 어떤 얘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또 어떤 얘기는 식어가고 있었을까요? AI 분석 결과를 보니까 최근 10년 동안 폭발적으로 관심이 늘어난 주제들이 딱 보이더라고요. 예를 들면 동네마다 작은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마이크로 그리드나 배터리 만들 때 없으면 안 되는 히토류 같은 거요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우리 에너지 시스템이 이제 거대한 발전소 하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서 스스로 전기를 만들고 또 화석연료가 아니라 전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. 반면에 한때는 미래의 에너지라고 막 각광받았던 차세대 원자력이나 전통적인 국제 석유 공급 같은 이슈는 관심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드러났어요. 에너지 논의의 무게중심이 확실히 옮겨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. 더 재밌는 건 나라마다 주력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다르다는 거예요. 보세요. 히토류는 단연 중국이고요. 셰일가스나 수소, 또 차세대 원자력은 미국이 꽉 잡고 있어요. 각 나라가 어떤 에너지 전략을 가지고 있고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이런 학술 연구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죠. 자, 이제 네 번째 파트, 아이디어의 파급 효과입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수많은 주제들, 얘네들이 그냥 따로따로 노는 걸까요? 아니요, 바로 여기에 이 분석의 진짜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. AI한테 주어진 진짜 미션은 바로 이거였어요. 이 대화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까? 눈에 보이지 않는 인과관계, 그러니까 아이디어의 파급 효과를 찾아내라는 거였죠. 예를 들어볼게요. AI가 데이터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풍력 발전에 대한 얘기가 막 늘어나는 시점이 있었어요.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. 정말 신기하게도 딱 5분기 뒤, 그러니까 약 1년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수소 경제에 대한 논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급증하는 패턴을 발견한 거예요. 이게 뭘까요? 바람이 불 때 난 전기를 만드는 풍력 발전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남는 전기로 수소를 만들어서 저장하자는 아이디어가 따라붙기 시작했다는 거죠. 보이지 않던 연결고리가 드러난 순간입니다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제의 도미노 현상을 찾아낸 거예요. 하나의 주제가 떠오르면 그게 다른 주제를 툭 치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. 전 세계 에너지 관련 대화들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서로 연결돼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. 그런데 이 효과가 항상 좋은 쪽으로만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AI를 이용해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측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지면 어떻게 될까요? 놀랍게도 3분기,
약 9개월 뒤에 차세대 원자력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어요. 이건 아마 한정된 관심이나 연구 자원을 두고 두 기술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? 자,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.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. 이 복잡한 분석 결과가 결국 우리 미래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걸까요? 이 모든 분석이 가리키는 방향은 결국 딱 하나입니다. 앞으로의 에너지 안보는요, 단순히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나 사이버 공격, 공급망 붕괴 같은 별의별 위협이 닥쳐도 버텨내고 또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, 바로 시스템 회복력이라는 거죠. 미로의 출구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. 자, 핵심만 정리해 볼까요? 첫째, 에너지 안보의 판이 공급에서 회복력으로 바뀌었다. 둘째, 풍력 같은 신기술 얘기가 나오면 수소 같은 또 다른 미래 기술 논의를 끌어당긴다. 셋째, 이 모든 대화는 그냥 우연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파급 효과를 가진 거대한 네트워크다. 이걸 이해해야만 더 똑똑한 에너지 정책과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걸 알고 나니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. 아이디어 하나가 다른 아이디어를 불러오는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면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는 이 작은 대화들 중에 과연 어떤 것이 내일의 세상을 뒤흔들 거대한 에너지의 파도가 될까요?